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좀 종목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.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별로 좋지가 않죠.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긴축 관련된 좀 이슈,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좀 작용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좀 이슈죠.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세금 관련돼 가지고 이 대주주 요건도 지금 이제 10억 기준으로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좀 추가적인 매도 물량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비교적 좀 큰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은 최근 시장에서도 계속 좀 반복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다만 이 대주주 요건 문제가 지금 10억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이 조금 부진하게 가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대주주 요건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또 끝나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만한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만 조금 더 좀 잘 대응을 하시고 좀 여기 이 구간만 좀 잘 이겨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나면은 충분히 또 1월 달의 흐름들은 더 좋을 수 있다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약간의 좀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또 좋은 종목들은 좀 더 싼 가격에 좀 잡아보자,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제가 그래서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, 그래서 한마디로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른 이 수혜주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.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. 일단은 종목 리뷰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시장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목표가를 달성할 종목이 좀 있어서 이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일단은 이제 CJ ENM이라고 하는 종목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. 이 종목은 제가 좀 덩치가 있는 종목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K 컨텐츠 관련된 흐름들이 좋아서 이 CJ ENM까지도 제가 최근에 편입을 하게 됐는데, 이 종목은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우상향의 흐름들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일단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좀 하게 됐고요. 이 CJ ENM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입을 할 때 최근에 중국 쪽 모멘텀들을 한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중국의 OTT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이번에 연내에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또 방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또 K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좀 재료까지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CJ ENM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중소형 종목들 그 좀 강세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런 대형주들까지도 좀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CJ ENM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를 조금 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폭의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다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 중국 쪽 이슈가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차그라들긴 했지만 만약에 이 왕이 외교부장이 정말로 또 방한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부각될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구간, 그런 이벤트들이 다시 좀 다가오는 시점에는 이 CJ ENM 또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이제 쭉 올라오면서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는 점 리뷰를 도와드렸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을 좀 볼게요. 한국전력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을 좀 편입을 하면서 한국전력이 비교적 원래 무거운 종목이고 좀 여러분들 생각에는 잘 안 가는 종목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, 가격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좀 있을 때는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렸고, 조금 방어적인 성격으로 가져가기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근데 한국전력도 뭐 큰 폭으로 쭉 계속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은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도 지금 시장이 좀 크게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 1% 이상의 안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번에 이번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료 인상 관련된 그 인상 폭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건지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관련된 단기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, 조금 제가 중장기적으로도 이 전기료 가격 인상이 이번에 1분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 2분기라든지 이런 계속 연속해서
가격 인상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들 역시나 계속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시장이 불안해서 나는 변동성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맞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종목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. 자,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을 한번 좀 편입을 해볼게요. 지금 시장이 조금 좋진 않지만은 이제 1월 달에 충분히 좀 지수 흐름들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결국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런 인프라 투자에 따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표 주자인 업체가 또 통신 섹터죠.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지금 현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지금 현재가는 3,165원에 위치해 있고요. 종목명은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순환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 5G 섹터에 엄청 큰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도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세를 좀 냈던 종목 중 하나고요. 그리고 이 회사 자체 지금 펀더멘탈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점점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월 달에 지수 상승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발생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 좀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편입을 하겠고요. 이 대한광통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종목은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. 딱 이제 사업부부터 좀 볼 텐데요. 이제 이름에서도 딱 느끼셨겠지만은 이제 광 케이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. 그래서 광 섬유도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.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광 케이블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외 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업을 메인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업체가 전선도 만들기도 합니다. 뭐 안테나 쪽에 쭉 연결이 되는 이런 전선들도 만들긴 하는데 훨씬 더 큰 매출이 발생하는 건 이런 광 섬유나 광 케이블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대한광통신의 장점 중 하나는 이 광섬유가 이 광케이블에 어떻게 보면 원료로서 이제 활용되는 건데, 국내에서 광섬유를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광통신이 유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광섬유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이 회사의 모멘텀인데,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여기에 이제 광 케이블도 구축을 의무화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광 케이블 관련된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,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.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조금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해당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이 신축 건물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들이 해당이 되냐면 주거용과 업무용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정말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무용으로 짓는 어떤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이제 광 케이블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신축 건물들을 보게 되면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는 들어오죠. 이제 방송을 좀 보기 위한 이런 통신 케이블 들어오는데 아직 광 케이블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내년부터 지어지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국내에서 광 케이블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큰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. 그리고 최근에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대한광통신의 실적 개선세는 좀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내용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. 자,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이 북미향 매출도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. 즉 수출이 점점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업체가 사실 연도별 이익을 보시게 되면 매년 적자를 좀 기록을 하던 업체였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분기 이제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좀 기록을 했지만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좀 시작을 했고요. 그다음에 3분기에는 영업이익 18억으로 좀 넘어오면서 이렇게 적자로 좀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인데,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도 통신 쪽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
이 광케이블의 좀 보급률이 아직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북미 쪽의 수출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미국에 이제 코닝이라고 하는 이런 광케이블 업체가 있는데 이 코닝에서 지금 미국 쪽의 수요를 전부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에서 좀 수출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지수 흐름들이 좋아진다면 대한강통신은 좀 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. 마지막 화면 한번 짧게 볼게요. 마지막은 결국 국내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또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삼성이죠. 삼성이 이제 수주를 좀 많이 받았고 뭐 북미 쪽이나 지금 인도 이런 업체 국가에서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내년부터 또 투자들이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5G 관련된 흐름들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예, 제가 질문 드릴게요. 그 5G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네. 주가가 계속 한 2년 정도 이상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. 또 특히나 뭐 28GHz 쪽 관련해가지고 네네. 이제 통신사들의 이런 좀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뭐 조금 조건부 취소되기도 하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도 취소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그러면 이제 이 통신사들이 5G 네. 쪽 관련해가지고 좀 인프라 쪽에 관련된 투자를 좀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좀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지금 5G 관련된 흐름들이 이게 좀 한 차례 좀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는 좀 제대로 된 투자가 더 추가로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정부에서도 주파수 좀 취소에 대한 내용도 나왔던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이번에 5G 관련된 모멘텀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라든지 아직 5G가 좀 넓게 깔리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더욱더 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혜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받을 수 있다. 이 포인트에 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해외 쪽의 인프라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5G 쪽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드리겠습니다. 1차는 제가 3,340원 잡아보겠고요. 2차는 3,600원, 손절가는 2,650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